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나이 들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힘들어지는 걸 느끼시나요? 아마도 70세가 넘어가면 더 그런 기분이 들 테죠. 제가 여러 번 들어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 나가려 할 때 다리가 좀 뻣뻣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찬 느낌이 들면 이 나이 되면 어쩔 수 없지 하며 넘기기 쉽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그런 생각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70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려면 먼저 잘못된 상식을 버려야 해요. 제가 왜 이 주제를 꺼내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이대 60대 이상이 되면서 건강관리를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잘못된 조언 때문에 오히려 몸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나이 먹으면 운동은 피해야 해라거나 통증은 그냥 참아야지 같은 말들요.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생각이 실제로 활동성을 줄여서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더 뻣뻣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비디오에서 다룰 내용은 70세 이후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믿지 말아야 할 잘못된 상식 6가지예요. 이걸 알아두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훨씬 더 편하고 즐거워질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드릴 테니 함께 따라가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잘못된 상식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어야 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자주 듣죠. 주변 어르신들이나 TV에서 70세가 넘으면 천천히 사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왜는지 설명해 줄게요. 실제로 나이 들면서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빠르게 약해져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72세인데 젊을 때처럼 매일 산책을 하시고 가끔 마을에서 춤을 추러 가세요. 처음에는 나이 먹으면 쉬어야지 하면서 운동을 줄였는데 그러다 보니 다리가 약해져서 걸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다시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하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해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연구에서 나와 있듯이 70세 이후에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근력과 유연성이 유지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매일 10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보세요. 예를 들어, 집 근처 공원에서 느린 속도로 걷기부터 해보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5분 정도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볍게 팔을 흔들거나 발을 들어 올리며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활동량을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로가 덜 쌓이고 기분도 상쾌해져요.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있어요. 65세쯤에 이 방법을 시도하니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쳤어요. 만약 처음이라서 힘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서로 장려해주면 더 재미있어요.
기억하세요. 활동량을 줄이는 건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탓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 나는 움직여야 해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잘못된 상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70세가 넘으면 무거운 물건을 들면 안 되라는 거예요. 이 말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허리가 나가면 어쩌려고 하면서 무거운 걸 피하세요. 하지만 이건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거운 걸 아예 안 들면 오히려 근력이 약해져서 나중에 더 쉽게 다칠 수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제 이웃 아저씨가 73세인데 젊을 때처럼 정원에서 화분을 들고 다니세요.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그 나이 되면 그런 건 하지 마세요라고 했죠. 그런데 그 아저씨가 말하길 오히려 들지 않으면 팔과 등이 약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적당한 무게를 들면 근육이 강화되어서 균형 감각이 좋아져요. 연구에서도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낙상 사고가 줄어든다고 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집에 있는 물건으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1리터짜리 물병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5회부터 시작해서 매일 조금씩 늘려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루틴은 아침에 커피 마실 때 물병을 들고 서서 팔을 굽히는 운동이에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근력이 강해지면 일상에서 쇼핑 가방을 들거나 손주를 안아줄 때 더 수월해져요. 만약 무섭다면 먼저 의자에 앉아서 해보세요. 앉은 상태에서 물병을 들고 내리기를 10번 반복하면 몸이 익숙해져요. 제가 해본 결과 한 달 만에 등을 구부릴 때 통증이 줄었어요. 이걸 통해 여러분도 무거운 걸 들면 안 되라는 생각을 버리고 적당히 들면 강해진다는 마인드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70세 이후에도 일상이 훨씬 자유로워질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잘못된 상식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나이 들면 관절 통증은 그냥 참아야 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자주 듣다 보니 많은 분들이 통증이 생기면 이 나이 되면 어쩔 수 없지 하며 무시하세요. 하지만 이건 큰 오해예요. 통증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적절히 관리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제가 왜 하는지 설명할게요. 관절 통증은 종종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71세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은 무릎이 아파서 집에만 계시다가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매일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통증이 50%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는 관절이 움직일수록 윤활유가 잘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들도 70세 이후에 적절한 운동을 하면 관절염 증상이 완화된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통증이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가벼운 활동부터 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를 추천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뻗고 구부리는 스트레칭이 좋아요. 제가 매일 아침 하는 루틴은 따뜻한 물로 다리를 마사지하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인 이유는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만약 처음이라서 불편하다면 가까운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강의를 들어보세요.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한 번만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기억하세요. 통증을 참는 게 아니라 작은 노력으로 관리하면 70세 이후에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어요. 이 방법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이제 이 잘못된 상식들을 알아본 후에 다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여러분,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계속해서 함께해요. 이제 이 잘못된 상식들을 알아본 후에 다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여러분, 앞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잘못된 상식을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죠? 활동량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 무거운 물건을 들면 안 된다는 말, 그리고 관절 통증을 그냥 참아야 한다는 오해요. 이들을 버리고 나면 70세 이후에도 몸이 훨씬 자유로워질 거예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잘못된 상식을 자세히 풀어볼게요.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할 점은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을 통해 어떻게 이 상식을 극복할 수 있는지예요. 왜냐하면 아침 루틴은 하루를 설정하는 데 핵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건강한 아침 식사와 가벼운 산책 같은 것들이요. 이 루틴들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에너지 수준이 올라가고 몸이 더 유연해질 거예요. 자, 함께 따라가 보세요. 네 번째 잘못된 상식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번째 잘못된 상식은 70세 이후에는 아침 식사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나이 먹으면 뭐 먹어도 다르지 않다거나 아침을 가볍게 넘기면 좋다는 식으로요. 특히 어르신들이 어차피 소화가 안 좋으니 간단히 때우자 하면서 영양균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왜 하는지 설명해 줄게요. 나이 들면서 신체 기능이 약해지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아침 식사가 더 중요해져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74세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젊을 때처럼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으시다가 건강검진에서 영양 부족으로 인한 피로가 쌓인 걸 알게 됐어요. 그 후로 매일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고 면역력도 강화됐다고 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연구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영양 균형 잡힌 아침을 먹으면 뇌 기능이 좋아지고 근육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만약 아침 식사를 소홀히 하면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져서 피로감이 더 커지고 결국 활동성이 떨어지게 돼요. 이걸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건 5가지 황금 아침 루틴 중 첫 번째인 건강한 아침 식사 루틴을 도입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20분 정도를 투자해서
영양소를 골고루 포함한 식사를 준비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미밥이나 통곡물빵에 계란, 채소, 그리고 저지방 우유나 요구르트를 더하세요. 제가 매일 아침 하는 방법은 신선한 과일, 바나나나 사과과 함께 프로테인 소스를 넣은 스무디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프로테인, 계란이나 두부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는 소화를 돕고, 비타민은 면역력을 강화해요. 만약 처음이라서 뭐부터 먹을지 모르겠다면 간단한 레시피부터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토스트에 아보카도를 바르고 위에 달걀 프라이를 올리는 거예요. 이 루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아침에 영양을 채우면 오전 내내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68세쯤에 이걸 시작했을 때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어요. 만약 혼자 하기가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먹으면 더 즐겁고 영양도 균형 있게 챙길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아침 식사를 무시하는 건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탓이에요. 오늘부터 건강한 아침 식사가 나의 에너지를 채워준다는 마인드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70세 이후에도 몸을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루틴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건강한 아침 식사의 핵심은 다양성이에요. 매일 같은 메뉴를 먹지 말고 교체하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현미죽에 채소를 넣고 화요일에는 요거트와 견과류를 섞은 그릇을 만들어요. 제가 추천하는 영양 균형은 탄수화물 40%, 프로테인 30%, 지방 30%예요. 왜냐하면 이 비율이 70세 이상의 신진대사를 최적화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아침에 한 잔의 따뜻한 물이나 허브티를 마시면 장 운동이 촉진되어 하루를 더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어요. 만약 건강 문제로 식욕이 없으시다면 작은 접시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한 손바닥 크기의 음식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보세요. 제가 해본 결과 한 달 만에 체중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었어요. 이 루틴을 통해 여러분도 아침 식사는 중요하지 않아라는 잘못된 상식을 버리고 아침이 하루의 기초라는 진실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루틴을 지키는 어르신들이 더 활발한 생활을 한다고 해요. 자, 이제 이걸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감사할 거예요. 이제 5번째 잘못된 상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70세가 넘으면 가벼운 산책은 별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그 나이 되면 조금 걸어도 피곤할 텐데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산책을 소홀히 하세요. 아니면 집안에서만 움직이면 되지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큰 오해예요. 가벼운 산책은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활동이에요. 제가 왜 하는지 설명해 줄게요. 70세 이후에 신체가 약해지면 혈액순환과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가벼운 산책을 통해 이걸 보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75세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은 처음에 산책은 효과가 없어 하시면서 집에만 계시다가 주변 추천으로 매일 15분씩 공원 산책을 시작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리가 더 가벼워졌고 우울감이 사라졌다고 해요. 연구에서도 밝혀진 대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기적으로 가벼운 산책을 하면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반대로 산책을 피하면 근육이 약해져서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져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건 5가지 황금 아침 루틴 중 2번째인 가벼운 산책 루틴을 도입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집 근처 길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하는 방법은 문을 나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5분 동안 느린 속도로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가볍게 팔을 휘저으며 스트레칭을 더하세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산책은 심장박동을 안정적으로 높여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뇌에 산소를 공급해 기분을 상쾌하게 해요. 게다가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뼈 건강에도 좋죠. 만약 처음이라서 걱정되신다면 안전을 위해 지팡이나 지지대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평지에서 시작해서 언덕은 피하세요. 제가 해본 결과 70세가 넘어서도 이 루틴을 하니 다리가 더 강해지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어요. 만약 혼자 하기가 무섭다면 동네 커뮤니티 그룹에 가입하세요. 함께 걸으면 재미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어요. 이 루틴을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가벼운 산책의 핵심은 지속성과 즐거움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7시부터 20분 정도를 목표로 하면서 계절에 따라 조정하세요. 여름에는 그늘진 길을,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산책 중에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 걸음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폐활량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줄어요. 만약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시작해서 맥박을 확인하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 루틴으로 체중을 관리하고 관절 통증을 줄였어요. 실제로 한 달 만에 걸음걸이가 안정적해졌다고 해요. 이 루틴을 통해 여러분도 가벼운 산책은 효과가 없다는 잘못된 상식을 버리고 산책이 나의 자유를 지킨다는 진실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부터 시도 여러분, 앞서 5번째 잘못된 상식을 이야기한 데 이어서 이제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의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기억하세요. 이 루틴들은 70세 이후에도 몸을 자유롭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첫 번째로 건강한 아침 식사, 두 번째로 가벼운 산책을 다루었으니 오늘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루틴인 감사와 명상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루틴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와서 신체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죠.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몸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설명해 줄게요.
70세가 넘으면 일상에서 작은 불편함이 쌓여서 에너지가 떨어지기 쉽지만 감사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자, 함께 따라가 보세요. 이 루틴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하루가 더 밝고 활기차게 시작될 거예요. 먼저, 세 번째 잘못된 상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황금 아침 루틴의 마지막 포인트인 감사와 명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70세가 넘으면 감사나 명상 같은 건 별로 효과가 없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여섯 번째 잘못된 상식이에요. 주변에서 나이 먹으면 과거를 되새기거나 마음 챙김은 소용없다거나 그냥 일상대로 사는 게 나아라는 말을 들으면 쉽게 동의하기 쉽죠. 하지만 이건 큰 오해예요. 제가 왜 하는지 설명해 줄게요. 나이 들수록 감정적인 안정이 신체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76세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젊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안고 살다 보니 70세가 넘어서 관절이 더 아프고 피로가 쌓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니 마음이 안정되면서 몸도 덩달아 가벼워졌다고 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연구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감사하거나 명상을 실천하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나와 있어요. 반대로 이걸 무시하면 우울감이 커져서 활동량이 줄고 결국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돼요. 이 잘못된 상식을 버리고 감사와 명상 루틴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매일 아침 5분에서 10분 정도를 투자해서 감사한 일들을 적거나 깊게 숨을 쉬며 명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앉은 상태에서 종이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제가 매일 하는 루틴은 베란다나 창가에 앉아서 눈을 감고 5회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아름다운 아침 같은 것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감사는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며 명상은 호흡을 안정시켜 혈압을 낮춰요. 결과적으로 몸의 긴장이 풀리고 하루 종일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제가 72세쯤에 이 루틴을 시작했을 때 평소에 느껴지던 피로가 줄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찼어요. 만약 처음이라서 어색하다면 앱이나 책으로 간단한 가이드를 따라 해보세요. 예를 들어, 감사일기 앱을 다운로드해서 매일 알림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루틴을 통해 여러분도 감사와 명상은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가 몸의 자유를 가져온다는 마인드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70세 이후에도 일상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이 루틴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감사와 명상의 핵심은 일상화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예를 들어 아침 8시부터 10분을 할애하세요. 먼저 감사 부분부터 시작하세요. 종이에 적는 게 좋지만 스마트폰이 익숙하시면 메모 앱에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어제 맛있게 먹은 음식, 오늘의 햇살, 건강한 나의 다리 같은 소소한 것들로 시작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3가지를 적을 때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를 생각하면 뇌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명상으로 넘어가세요. 앉은 자세에서 눈을 감고 5회씩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말을 자신에게 반복하세요. 이 방법으로 스트레스가 줄고 근육의 긴장이 풀려요. 만약 건강 문제로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면 서서 하거나 의자에 기대서 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 루틴으로 수면 질이 좋아져서 아침에 더 에너지 있게 일어나신다고 해요. 실제로 한 달 만에 우울감이 사라지고 산책할 때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이 황금 아침 루틴의 마지막 포인트를 통해 여러분도 마음과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변할 거예요. 이제 6가지 잘못된 상식을 모두 돌아보며 이 루틴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강조해 볼게요. 앞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이야기했듯이 활동량을 줄이는 건 습관 탓이고 무거운 물건을 피하는 건 오히려 약해지게 하며 관절 통증을 참는 건 악화시키고 아침 식사를 무시하는 건 에너지를 빼앗으며 가벼운 산책을 소홀히 하는 건 균형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와 명상을 무시하는 건 마음의 평화를 잃게 하죠. 이 모든 잘못된 상식을 버리고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을 실천하면 70세 이후에도 몸이 훨씬 자유로워질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선택과 습관이 진짜 변화를 가져와요. 마지막으로 이 루틴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몇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먼저, 건강한 아침 식사와 가벼운 산책을 감사와 명상으로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에 산책을 하면서 감사한 점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 연계가 하루를 더 부드럽게 이어주죠. 게다가, 가족과 함께 이 루틴을 공유하세요. 제 이웃 어르신들은 매주 모여서 각자의 감사 일기를 나누며 서로 격려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사회적 연결이 70세 이상의 신체 활동을 20% 이상 증가시킨다고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만약 실천 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온라인 그룹을 이용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어르신 건강 모임 같은 곳에서 무료 세미나를 듣는 거예요. 이 팁들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함께 강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 70세 이후에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을 느껴주셨으면 해요.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처럼 나이 든 분들이 더 활기차게 사는 걸 보고 싶어서예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루틴을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함께 노력해요, 여러분. 내일도 만나요.